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카입니다. 오늘 화물차의 미래를 가져왔습니다. 봉고 EV 카고 차량인데요. 전기 화물차 어떤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렵게 공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드립니다. 즐겁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봉고 EV 카고 차량이고요. 초장축 킹캡 차량입니다.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티오 내비게이션이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충전 케이블과 더불어서 적재함, 평바닥까지 순정으로 장착된 차량입니다. 색상은 흰색 차량의 내장 색상은 어반그레이 컬러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차량 가격은 4,448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2,000만원 초반대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취득세 포함해서요.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의 버퍼에 힘입어서 전기 화물차를 타볼 수 있는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보조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만약에 전기차를 화물차 구입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가까운 영업점에 가시면은 자세한 상담 받고 빠르게 예약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자, 일반 화물차랑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에는 1톤 화물차가 기아차에서는 봉고 차량이 있고요, 현대에서는 포터 차량이 있죠. 차량의 디자인이 너무 완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경쟁 없이 독점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은 크게 변하는 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소소한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차는 충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충전구를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는데요. 차가 문이 잠겨 있으면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디케이터가 장착이 되었고요. 충전 케이블은 이곳에다 꽂으면 되겠고요. 전기 장치가 들어가는 곳에 보호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우리가 적재함을 보통 이제 외부 샵을 통해서 많이들 작업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순정으로 기아 본사에서 장착하는 추세입니다. 가격은 28만원이고요. 이 차량은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이고 총 적재량은 1000km입니다. 네, 그래서 1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임시 타이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발로 밟고 쉽게 올라가게끔 여기 발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혔을 때 좀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외부 고무대포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가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고요, 이제 시동을 위한 배터리입니다. 네,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로 공구함 같은 거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공구함이 붙어 있는 차량들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공구함이 붙어 있는 자리에 지금 현재는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에도 스텝이 있어서 밟고 차량에 오르내리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노즈 타입의 이제 라제트 그릴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차니까 라제트 그릴이 필요 없겠죠? 그냥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그리고 기아 엠블럼은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 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2022년형이 발매가 안 됐습니다. 2022년형이 발매되면 로고는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화물차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헤드라이트, 안개등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동 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리피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디 컬러랑은 다른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험하게 이렇게 차를 활용해야 되는 화물차의 특성을 감안해서 여기는 바디 컬러를 채용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실내에 탑승했는데요. 먼저 화물차라서 사실 기능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들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 추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토 홀드 기능은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나 잠시 정차해 있을 때 드라이브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이 앞으로 천천히 나가는 걸 방지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두 가지인데요. 에코 모드와 일반 모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에코 모드는 이제 예를 들어 전력량이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전기차에는 연비가 아니라 전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득 이제 완충했을 때 총 211km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인 전비는 킬로와트당 3.1이고요. 도심에서는 킬로와트당 3.6,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2.7의 전비를 나타냅니다. 자, 센터페시아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래시패드 상단에는 내비게이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유보 내비게이션이나 기아 순정 내비게이션은 아니고요. 튠 내비게이션입니다. 튠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제품과 같은 정도의 품질의 기아 튜닝샵인 출하장에서 장착해서 나오는 파츠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상등과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따뜻해지는 핸들 열선,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 오디오는 좀 아날로그틱하네요. 그죠? 네,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 프로토 에어컨과 공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새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제터리 혹은 동전 서랍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B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B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구동력 제어 기능을 이렇게 해제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에는 지금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프리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오디오 리모컨, 그리고 여기에 크루즈 기능, 정속 주행 기능이죠. 크루즈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보통은 이쪽 계기판에 이제 주행거리가 나오게 되고, 이쪽에는 보통 차량들은 RPM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충전량을 하단부에 표기가 됩니다. H까지 되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고,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늘 계기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현재 전력 사용량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줍니다. 파워 쪽으로 가면 힘을 많이 쓰지만 전기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는 거, 이런 점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 조용합니다. 조용한 수준을 떠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지금껏 느껴왔던 화물차량은 너무 많은 것이 다릅니다. 엄청 정숙하고요. 그만큼 이제 몸에서 진동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타고 일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택배 기사님들 혹은 뭐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동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피로감이 누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이제 사라질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오는 충격은 조금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적인 승차감을 원하면서 이 차로 캠핑카로 개조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야겠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는 듯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듯한 그런 정도의 소음과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조용하고요. 토크는 엄청납니다. 네, 많은 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꼭 전기차로 선택을 하시는 거 결코 후회 없을 겁니다. 이 차량을 2천만 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가 있으시면 부가세 환급도 됩니다. 부가세 환급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이면은 2,500만 원을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1,5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세액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4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기하에서 끊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400만 원의 세액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실제로 들어간 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400만 원의 세액을 빼고 나면 실제로 이 차량에 들어간 투입 금액은 1,6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600만 원의 이런 미래지향적인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화물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량을 제가 이제 SK 엔카, 우리나라 중고차몰이죠, 거기에 한번 접속해서 봤는데 중고차로 구입해도 2,700만 원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중고차가 더 비싼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차량입니다. 요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차량들 많죠. 차가 워낙 오래 걸리고 귀에서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전기 차량들이 새 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싼 그런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기 화물차는 저도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운전해 보는데요. 화물차를 예전에 운행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주유소에 근무할 때 탱크롤이라 그래서 기름 유조차도 제가 운전을 했었고, 면허 딸 때도 우리 봉고 차량으로 이렇게 면허 시험 보잖아요. 1턴 1종 보통 볼 때요. 근데 정말로 조용합니다. 정말로 조용하고 정말로 편안합니다. 지금 이 차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는 단점이 하나도 없는데 주행거리가 이제 211k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편도 정도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왕복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나날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충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고속도로에 잠깐 들려서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행거리량이 200km를 초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하루 주행량이 200km 이내이고 충전 시설이나 아니면은 자가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 또는 직장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네, 이 차량에서는 충전 케이블을 옵션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220V에서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꺼내 갖고요. 네, 이렇게 뚜껑을 뺍니다. 뚜껑을 빼서 딸깍 하고 꽂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케이블을 쭉 빼도록 하겠습니다. 쭉 빼서, 네, 이렇게 콘센트에다가, 네, 뽑으면, 네,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자, 파워가 지금 충전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충전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모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이렇게 충전을 했을 때 13시간 50분이 걸리네요. 오래 걸리네요. 현재 51%가 있는데 13시간 50분이면은 100%까지 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전기 화물차의 미래, 봉고 EV 차량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봤어요. 네, 정말로 조용하고 정말로 힘차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차량입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이번에 요소수 사태도 그렇고 점점 전기차의 미래가 조금씩 가까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이 점점 사라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전기 차량은 이제 관공서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전기차가 아니면은 입장을 못하게도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몇 년 이내에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대규모 사업장에다가 물건을 납품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